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소외돼가지고요. 네. 장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처음 주신 거 7조개예요. 그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 설계하셨는데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좌측 그림 보면은 이제 뭐 초고효율 태양전지, 뭐 풍력 나와 있는데요. 이 에너지 시스템만 잘 되면은 신재생이 된다고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자원 빈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기후자원도 빈국입니다. 기후자원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재생에너지는 기후 예측이 안 되면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자체가 중요한 게 물하고 햇볕하고 바람이잖아요. 다 기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혹자는 우리나라 서남 해안에 풍력을 얼마나 깔면은 다 40% 해결한다고 하는데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 이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기후는 이제 뭐 기후 위기 대응의 차원에서 이제 기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후를 예측해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기관장이니까 PBS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 워낙 좋게 다 말씀하셔갖고 그건 빼고 요 기후에 대해서 좀 제가 제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무방어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혹시 뭐 꼭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네. 뭐 저기하고 이은경 교수님은 한 번씩만 얘기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뭐 별로 발언 드릴 게 없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술이 대박 기술로 성공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저는 사실 애들을 빨리 꼬셔들여서 이공계에서 육성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을 때 고민해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인센티브가 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고문님이 계시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모두가 내가 경고문님까지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달란트가 학생들이라고 표현할 수는 그렇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걸 연구를 꾸준히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우 그리고 그거를 사업화해서 이득을 창출하는 경우에 사람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술 거래 같은 걸하고 역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의 설계에서 단계별 인센티브 진입했을 때, 즉 중간 엑시트가 유리하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엑시트를 하더라도 좋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이제 외국 사람을 데려오는 거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커리어 패스에서 이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느냐를 봤을 때 여기가 데드엔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을 나가는 걸 너무 그렇게 겁내하시지는 마시고 특히 젊고 어린 친구들이 외국 나가는 거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 하나 있고 아까 중기 벤처부 장관님 말씀에서 또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민간 역량이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의 역량, 공무원님도 굉장히 똑똑하지만 사실은 너무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민간의 전문 지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연구 과제가 산으로 가거나 배분 과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진행시켜놓은 과정에 배분 과정에서 산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 인센티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심사 과정에서 약간 어이없는 그런 심사 과정을 말씀하셨지만 그분 심사료 아마 20만 원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어치만 심사를 하고 가신 겁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전문가들의 가치를 지불하면서 평가 과정에 아니면 기획 과정에 불러드릴 것이냐를 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점은 정말 중요한 지적 같네요.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면서 너무 박하게 해서 진짜 전문가들 안 하고 싶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보상 체계는 좀 현실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PBS 제도가 폐지가 돼서 사실은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에 과거에는 그 출연연에 계시는 분들하고 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기초 분야 특히. 근데 그런 게 없어져서 좋은 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게 없어지는 대신에 새로 그 임무 중심의 대형 과제를 기획해가지고 출연연에서 이제 하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에 대학의 연구자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조금 현장성 있는 연구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학생들도 또 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산학 연구랑 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국의 그 과학연구재단을 보면 사회과학이 과학으로 분류돼서 그 지원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인문사회 따로 그 이공계 과학기술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신기술들의 경우에 과거에는 기술 속도가 좀 느렸기 때문에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그것이 갖는 뭐 문제라든지 사회 변화라든지 또는 뭐 그것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가면서 연구했었는데 지금은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빨리빨리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따라서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사회과학 입장에서 연구, 이를테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사회적인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구될 수 있는 어떤 연구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님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시간